지금 주어진 문제는 파동함수의 radial distribution 펑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주어져 있는 그래프 3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소 원자에서 나타나는 SO비탈 고들의 그 관련된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이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파동함수의 구성이죠. 자,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동함수라고 하기도 하는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바로 r, 시타, 파이에 이렇게 3가지 변수로 표현되는 함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소 원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뿐일 경우는 이 3개의 변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주어진 파동함수를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R이라는 부분과 Y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여기 이제 Y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각 부분, 영어로는 angular part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R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우리말로는 방사상 부분,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part 라고 하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전체 파동함수를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2부분 각각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여하튼 누구가 변수입니까? 보시다시피 거리가 변수죠. 그럼 뭐가 됐건 간에 이게 그래프가 뭐가 됐건 문제에서 뭐가 나오건 X축이 거리 변수죠. 그럼 무조건 Y축은 누굴 얘기한다? 바로 요 레디얼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레디얼 파트 바로 이게 지금 A, B, C 3가지에 대해서 그려진 거고 그것이 각각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레디얼 파트는 레디얼 파트인데 1s 오비탈 그리고 얘는 2s 오비탈 그리고 얘는 3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라는 것을 그림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여기에 있는 1s, 2s, 3s 오비탈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런 조건 때문이죠. 혹은 요런 조건 때문입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node라고 했죠. 바로 이런 조건들을 node 라고 했었는데 이 노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어져 있는 레디얼 파트 혹은 앵귤러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건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이 파동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위치나 조건을 노드라고 했었죠.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나는 레디얼 노드가 된 겁니다. 자, 레디얼 노드에서 나타나는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나는 레디얼 노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레디얼 파트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노드도 레디얼 노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노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이 됐건 이 부분이 됐건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0이 된다. 빵. 그럼 여기에 0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파동함수도 0이 되고 파동함수가 0이 된다는 건 그 조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레디얼 노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점, 요 점, 요 점. 자, 요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원점이죠. 그럼 원점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원자 핵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앵귤러 파트는 빼고 지금 레디얼 파트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 자체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회귀에서 이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의 레디얼 파트가 0,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이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함수일 텐데, 그 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원점에서 넌 제로, 여기서도 넌 제로, 여기서도 넌 제로의 값을 갖죠. 즉 원점에서 이 0이 아닌 함수값,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0이 아닌 함수값은 오직 s 오비탈만 그런 겁니다. 즉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도 이런 식의 레디얼 파트를 그릴 수 있는데, p 오비탈, d 오비탈 등등등의 오비탈들은 이 레디얼 파트를 실제로 함수를 가져다가 그려봤을 때 이 원점 0, r을 0 넣으면 그 레디얼 파트 함수값이 모듈이 0, 0,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학교 시험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의 경우만 p 오비탈, d 오비탈은 아닙니다. s 오비탈의 경우만 이 레디얼 파트의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0이 아닌 함수값,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느냐? 몰라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저기 0이 아닌 함수값인 게 무슨 의미냐? 기본적인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려면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에 나오는 그 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싫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s 오비탈에서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에서 수소 원자의 s 오비탈에 대한 그 함수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거리에 대한 변수가, 거리가 변수로 나와 있는 함수니까 레디얼 파트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s 오비탈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s 오비탈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 것은 오직 s 오비탈만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요. 알겠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0이 아닌 함수값으로부터 그냥 딱 봐도 이건 s 오비탈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는 그 외에 함수값이 0이 되는 노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 다음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하나가 나타나죠? 레디얼 노드가 두 개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바로 레디얼 노드의 개수라고 하는 수식이 있죠? 이것도 암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n 빼기 l 빼기 1.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파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 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무슨 이유가 있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사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시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않으려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때 어쨌건 s 오비탈은 여기에 있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항상 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오비탈의 경우는 l이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레디얼 노드의 개수는 l을 0으로 잡았을 때 n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은 레디얼 노드가 이게 0이죠. 얘는 레디얼 노드가 하나죠. 레디얼 노드가 두 개죠. 그럼 n 빼기 0 빼기 1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합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n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바로 그때 주양자수, 요게 1이구나. 그리고 얘는 요 주양자수가 2구나, 주양자수가 3이구나 라는 걸 지금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은 우선 딱 보자마자 거리가 변수다,
그럼 이런 식의 함수는 무조건 레디얼 파트다. 파동 함수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레디얼 파트를 그린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에서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S 오비탈. P, D, F 등등등 모든 오비탈들은 레디얼 파트의 원점에서 함수값은 무조건 0이 됨을 외워야 됩니다. S 오비탈만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레디얼 파트의 S 오비탈, 레디얼 파트의 S 오비탈, 레디얼 파트의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건 레디얼 노드의 개수라는 게 있죠. 그 수식이 바로 n 빼기 l 빼기 1인데 여기서 S 오비탈이라고 결정이 났죠. 어디에서?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으로부터. 그럼 l을 0 넣고 그럼 n 빼기 0 빼기 1이 여기서는 빵개, 1개, 2개 해주시면 주양자수 1, 2, 3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어져 있는 위에 텍스트를 전혀 몰라도 이 그래프만 딱 봐도 얘가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 2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 3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인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전혀 없어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되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의 옳고 그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요.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S 오비탈의 크기는 커진다. 이런 말 있죠. 자, 여기 그림 하나 그려뒀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로 요것이 1s 오비탈의 어떤 3차원 모델링이죠. 바로 2s 오비탈의 3차원 모델링이고 얘가 3s 오비탈의 3차원 모델링입니다. 보이시죠? 자,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써요? 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주양자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가 있겠죠. 그걸 저 주양자수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주양자수가 커지면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가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구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요놈의 구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에 각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핵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평균 거리가 좀 가깝고 좀 멀어지고 좀 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 그림의 명확한 그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구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점에서 무슨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뭐냐면은 막 범죄자가 도주를 해요. 범죄자가 도주를 하는데 그 범죄자가 조금만 도주를 하면 이렇게 수색선이나 방어선을 좁게 치면 되고 그 범죄자가 그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수색선을 좀 더 넓게 잡으면 되겠죠. 그 말이 어떤 해당 입자가 어떤 기준점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S 오비탈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S 오비탈이 아니라 모든 오비탈의 경우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S 오비탈뿐 아니라 P 오비탈, D 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옳다. 자,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S 오비탈은 지금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구 형태로 그려져 있죠. 자, 구 형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 같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구라고 했죠. 수학적으로도 어떤 원점에서
동일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2차원에서 모으면 1이 되고 3차원에서 모으면 9가 되잖아요. 그걸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로 이 D 뭐냐면 S 오비탈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방향과는 무관하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이 시타하고 파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마지막 두 변수 r 시타 파이에 이 시타 파이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시타하고 파이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얘는 위도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는 경도라고 했었죠.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때 핵으로부터의 위도, 경도로 전자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과는 무관하게 전자의 존재 확률이 결정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S오비탈을 편의상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택지는 뭐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어쨌거나 오비탈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건 그 안에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레디얼 파트의 원래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거리 변수, 거리 변수, 거리 변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거리 변수와 관련된 이 함수들이 모조리 다,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무한대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즉 무한대로 갈수록 이 함수가 점점 작아져서 뭐 이제 그런 어떤 수렴하는 함수꼴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어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핵에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진 그 영역까지 이 뭐냐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고려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원자핵에서 무한히 떨어져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어떤 기준점으로 무한히 떨어져 있다. 그게 바로 우주 전체가 되겠죠. 즉 뭐냐면 그 전자 발견 확률이 만약 여기서 이게 100%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건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s 오비탈에 있는 어떤 전자가 발견될 모든 확률을 계산하려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 우주에 있는 영역을 다 적분을 해야 그게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2s, 3s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비가 올 텐데 비가 오건 말건 그건 전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요인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 100%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전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에 의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씨가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100% 맞는 얘기지만 어떤 의미예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100%가 되는 그런 조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 발견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을 전 우주 영역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에게 전혀 실용적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비탈들은 항상 어떻게 그 전자 발견 확률이 90%이거나 혹은 95%. 요거는 이제 책을 쓰는 저자마다 다릅니다. 90%로 잡는 사람도 있고 95%로 잡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하튼 요런 대강의 영역으로 그 파동함수를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렇게 시각화된 그림이 있다면 이게 뭐 S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지만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의 R형 모양이고 D오비탈은 이런 식의 뭐 나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식의 이 외곽선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두고 그리는 것이 바로 어떤 식이 됐건 전자 발견 확률이 100% 아니고요. 90%나 95%까지 영역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90%야 라고 하면 사실 10%로 확률도 안 될 수 있겠지만 90% 정도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잘라도 대강 전자가 이 영역 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고 그 영역까지를 비교를 해서 뭐 1s 오비탈은 2s, 3s에
갈수록 점점점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더라, 뭐 작아진다더라, 이런 식의 언급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고, 만약 100%라고 하면 사실은 이 1s 오비탈도 크기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전 우주만큼 그려야 되고, 2s, 3s도 전 우주만큼 그려야 되고, p 오비탈, d 오비탈도 우주만큼 그려야 되기 때문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리고 주양자수에 따른 크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전혀 그림으로 그리거나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의미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물리학 책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비탈들을 표기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다 옳은 선택지인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지는 수능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학 1을 배워도 다 배우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은 실수하지 않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파동함수의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를 배우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함수값이 뭡니까? 그리고 함수값이 예를 들면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양수 함수값을 갖게 되고, 그런데 2s나 3s에서는 이런 식의 양수가 아닌, 그러니까 음수의 함수값도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양수 함수값, 그리고 이런 음수 함수값의 의미가 뭐냐? 저게 어떤 뜻이냐?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 없습니다.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왜 여기가 양수고, 왜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함수 값을 가졌을 때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연결되는지 역시 노벨상을 100개 받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실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즉, 요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는 거야. 이 함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전혀 뭐냐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다. 뭐 이 함수값의 부호에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동함수, 이 레디얼 파트가 됐건 앵귤러 파트가 됐건 파동함수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의 함수값은 물리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20세기 초에 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본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가 그 자체로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도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어떤 물리적 의미인지 플러스가 어떤 물리적 의미인지 그냥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전 우주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바로 파도, 보시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에서 또 다른 경계까지 저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3차원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본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얘기를 했고, 그 덕으로 이제 본이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파동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레디얼 파트나 앵귤러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거, 크기의 제곱을 한 걸 확률 밀도 함수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에서 다른 경계까지 적분한다. 그럼 경계에서 경계까지 적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으로 표현되는 경계와 어떤 면으로 표현되는 경계 그 사이는 3차원 영역이 되잖아요. 그 3차원 영역에 대한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3차원 그 영역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본의 해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본의 해석 요걸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다가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3차원 적분 d타우라고 있는데 이건 3차원의 영역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3차원 영역 적분을 하다 보면 수리적으로 어떤 꼴의 함수들이 발견되냐면 요런 꼴의 함수들이 발견돼요. 자, 요런 꼴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앞서 여기서는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만 그려놓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함수값 아무런 의미 없어요. 플러스 함수값도 아무런 의미 없고 이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이 파동 함수의 일부인 레디얼 파트, 이 레디얼 파트에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r 제곱을 곱해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바로 핵에서 거리에 따른 뭐를 보여준다? 전자 발견 확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서 전자가 멀어질수록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변화, 그 변화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률의 변화율.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에서 이 r이 거리잖아요. 그럼 핵에서 이 떨어진 거리 r 요까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요 영역 어떤 경계 거리 그까지 이압 해서 이 아래쪽 면적을 구하잖아요. 이 아래쪽 면적이 바로 뭐다?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원래 전자 발견 확률이 이런 꼴인데 얘를 수리적으로 약간 좀 더 처리를 해서 그때 이제 이 d타우와 관련된 3차원 적분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발견 확률을 수리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냥 핵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있죠. 이 아래쪽 면적이 그게 바로 뭐다?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게 1S에 대해서도 2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래쪽 면적을 적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아래쪽 전자 발견 확률이 지금 만약에 90%다. 90%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면적이 0.9가 된 거예요. 그럼 0.9가 될 때까지의 여기에 어떤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핵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아까 3S 오비탈이건 2S건 1S건 어떻게 그렸어요? 구 형태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구로 이렇게 뿡 그리고 이게 만약에 3S 오비탈의 구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구를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 자, 무게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핵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핵으로부터 만약에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는 구다. 이 구의 반지름이 A-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 아래쪽 면적을 적분을 했을 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그 함수값이 그 적분 면적값이 0.9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 형태로 그리는 게 전자 발견 확률이 90%일 때까지를 구 형태로 그린다고 했죠. 그걸 이 거리 반지름적 측면에서 보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핵에서부터 적분 면적이 0.9가 될 때까지의 이 거리, 요 거리 A-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을 지금 3차원 모델링에서 구로 그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게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알겠죠? 이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우선 1s 오비탈은 다른 p나 d 오비탈과는 다르게 원점에서 오직 s 오비탈만이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고 했죠. 하지만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져도 보시다시피 아래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r제곱, r제곱, r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r에다가 0 넣으면 이 값이 0이 아닌 함수값이어도 r이 0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상에서는 이게 1s 오비탈이건 2s 오비탈이건 3s 오비탈이건 모두 원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s 오비탈이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데 그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0 원점을 통과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 변수가 곱해져서 표현되기 때문에 r 0 넣으면 이게 뭐가 됐건 무조건 0,0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0, 0, 0. 자, 그 다음 플러스 함수값이냐 마이너스 함수값이냐 물리적 의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못 찾아요. 하지만 수학적, 수리적 특징상 플러스 함수값이건 마이너스 함수값이건 그걸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모두 양수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 그 자체로는 마이너스 함수값 구간이 있어요.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마이너스 함수 구간이 있지만 얘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바꾸면 모두 다 플러스 구간의 함수로 바뀐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그 레디얼 노드는 어떻게 돼요? 그 자체 함수값이 0이니까 0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0을 제곱해도 그냥 0이죠. 그냥 0이죠. 그냥 0이죠. 이런 식으로 레디얼 노드는 그 위치가 변함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서의 레디얼 노드의 위치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자 발견 확률이 아니에요. 전자 발견 확률이 아니고요. 핵에서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수익률과 내 자산은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빵원을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내가 1조를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수익률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일종의 변화율이지 그거 자체가 확률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의 수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일부가 아니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냥 수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그냥 진짜 수능입니다. 수능에도 이 그래프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얘를 뭐라고 하느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제대로 된 개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얘를 어떻게 가리키냐면 바로 그냥 이게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수능에서는 잘못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런 식으로 몇몇 거짓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거짓말을 할 거면 이런 주제를 가리키지 말던가 여하튼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Y축 의미를 이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인 거지 전자 발견 확률은 아닙니다. 전자 발견 확률은 이 아래쪽 면적을 구했을 때 그 면적이 전자 발견 확률인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수능을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Y축을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사실에 대해서 이 선택지 3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지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 그래프를 통해서 S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자, 전제가 존재할 확률은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증가한다. 맞아요?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증가하나요? 자, 봅시다.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느 구간에서는 증가하죠.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느 구간은 증가하지만 어느 구간은 감소해요. 어느 구간은 증가하지만 어느 구간은 감소해요. 즉 증가하고 감소하고 나타나는 거지, 핵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나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함수값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지를 두느냐? 바로 요 그림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인데, 요 레디얼 파트,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핵 쪽으로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핵 쪽으로 증가했을 때 계속 증가하는 이 경향성, 이걸 핵 쪽으로 증가할 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점 커진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뭐냐면 함정으로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파동함수건, 레디얼 파트건, 앵귤러 파트건 절대로 뭐하다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로도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닌데, 이 레디얼 파트의 특징이 핵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핵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이 그래프들에서는 물리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물리적 해석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 의미도 없고 이유도 모른다고 했죠. 그럼 이게 왜 플러스인지 의미도 없고 물리적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핵으로 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틀리는 선택지를 여기 써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3번 선택지는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요게 아니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해석을 할 때 진짜이기 때문에 요런 판단 근거로 3번이 틀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레디얼 노드에 대한 수리적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이 레디얼 파트들이 기본적으로 함수이며 수식이라고 했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함수들의 수식을 문헌 등을 찾아 조사를 하면 요런 꼴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수식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사실은 힘들고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문헌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2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이렇게 3s 오비탈에 있는 레디얼 파트가 이렇다라는 걸 문헌을 찾아 조사를 한 다음 이 녀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하튼 요 수식상에서 묘하게 여러 항들이 나타나죠. 그 항들이 각각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기 로, 숫자 9가 아니고요. 그리스 알파벳 로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그리스 알파벳 로라고 하는 문자가 표기가 되는데, 이 레디얼 파트들을 함수로 표현을 할 때는 거리에 대한 변수를 바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로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쓰는 게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로 표현이 보시다시피 이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이 왜 그러냐 전혀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하튼 이 수식상에서 나타나는 요 로라고 하는 녀석의 꼴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로를 가지고 레디얼 파트들을 표현을 하는데, 요 각각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숫자이는 뭐 그냥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는 뭡니까? 원자 번호죠. 그래서 뭐 수소면 1, 헬륨은 2라고 하는 거 원자 번호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요 N, 이건 뭡니까? 주양자 수죠. 즉 주양자 수에 따라서 로 값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R, 이게 바로 거리 변수죠.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 변수가 여기 이제 X축에 나와 있는 이 거리 변수를 지금 요렇게 상수를 곱해서
그 새로운 변수 로로 치환해서 함수를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0 이게 지금 요 놈인데 이거 누구예요? 이거 바로 그 유명한 보호 반지름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그 보호 모델을 이 뭐냐면 증명을 하면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뿐 아니라 주양자수에 대한 그 전자 궤도 범위까지, 전자 궤도 수식까지 구할 수 있죠. 그 전자 궤도 수식에서 주양자수 1인 그 보호 반지름, 주양자수가 1인 궤도 반지름을 우리가 보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 반드시 그 뭐냐면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 모델에서 주양자수에 따른 그 이 궤도 반지름 수식이 있죠. 거기에 주양자수 1을 넣으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보호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때 뭐 알려져 있는 상수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면 실제로 52.9 피코미터라는 알려진 상수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보호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라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게 보호 반지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들로 지금 레디얼 파트들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됐건 간에 노드에서는 주어져 있는 이 함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함수를 0으로 만들어 봐요. 이런 것들이 상수가 0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지수가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고 누가 0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ES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로를 다시 치환을 할 때 이 자리인 2, 3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3이니까 여기에는 3. 이걸 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 간단하게 로 값을 알 수 있고 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값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이 거리, 요 거리 변수에 따라서 다시 재정리를 하면 ES 레디얼 파트에서는 이렇게, 3S 레디얼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Z분의 2A0가 그게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ES 오비탈에서 이 레디얼 노드가 되는 요 위치가 2A0 오버 Z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S 오비탈에서 이 첫 번째 노드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1.90 곱하기 Z분의 A0가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보시다시피 7.10 곱하기 Z분의 A0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2번, 요 2S 오비탈, 3S 오비탈에 대해서 핵에서부터 노드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계산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식이 주어지고 수식으로부터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물리적 의미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화학 파트에서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수리적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